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원을 들여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는데 막상 현장에선 이게 완전 먹통이라면? 이건 모든 기업이 피하고 싶은 악몽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 것이냐, 살 것이냐, 이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어려운 길, 직접 만들겠다고 결정한 한 회사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요, 이 선택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왜 쉬워 보이는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닌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처음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가장 쉽고 또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을 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거 좋다고 소문난 검증된 솔루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해외 시장이었죠. 왜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안정성, 기능 다 검증된 기술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개발에 들어갈 시간, 노력, 돈 다 아낄 수 있죠. 이걸로 바로 효율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약속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최고 품질이라던 그 기술, 막상 국내 건설 현장에 가져오니까 계속 삐걱거리는 거예요. 효율은 무슨, 쓰는 사람조차 없었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개발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숨겨진 비용이라는 부메랑을 제대로 맞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정말 하나 터지니까 줄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언어가 다르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법규도 다르고 우리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하고도 전혀 안 맞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데이터랑은 호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또 일거리 하나 늘었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해외 소프트웨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작업 말이죠. 이게 그냥 버튼 몇 개 추가하고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를 아예 새로 만드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재개발 프로젝트였던 거죠.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외 솔루션이라는 카드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방,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국내에는 뭔가 쓸만한 게 있겠지 하면서요.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숨겨진 보물을 찾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국내 시장에는 이 PMCM, 그러니까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 딱 맞는 전문 도구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거의 전무했어요. 이 말은 뭐냐? 산다는 선택지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물론 PMIS처럼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관리자용이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문서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디지털 창고 같은 거였어요. 프로젝트의 공정, 비용, 품질, 이 모든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진짜 관리 도구라고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자,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시선을 안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사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온 가장 귀한 자산, 바로 데이터로 말이죠. 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얻은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회사만의 진짜 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PDF 보고서, 한글 파일, CAD 도면 같은 이런 그냥 파일 더미 속에 흩어져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이걸 꺼내서 분석하거나 재활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겨있는 보물 상자를 직접 열기로 합니다.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까보고 제각각인 정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싹 정리해서 마침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죠.
이야, 정말 고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보물만 잠겨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는 새로운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담을 그릇, 그러니까 체계적인 수집 시스템조차 없었던 겁니다. 야, 과거의 경험도 못 써먹고, 미래를 위한 데이터도 못 쌓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회사는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단순히 쓸만한 도구를 찾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를 건 전략의 문제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 기술을 직접 만드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구나.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선택이구나 하는 걸요.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제 더 이상 남이 만든 옷에 우리 몸을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리만의 무게를 직접 만들어서 이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어요. 첫째, 기존 기술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다. 둘째, 우리 회사 일하는 방식에 100% 딱 맞는 우리만의 도구를 만든다. 셋째, 이걸로 수주 경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린 새로운 미래 지도였던 겁니다. 사실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건요,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었어요. 바로 데이터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다시 자양분이 돼서 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하게 만드는, 뭐랄까, 살아있는 정원 같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요, 데이터는 더 이상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게 됩니다. 미래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 돕는 회사의 가장 강력한 전력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요, 결국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싸움이 될 거거든요. 잘 정리된 우리만의 데이터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자, 그냥 남의 기술 사다 쓰는 거, 물론 편하죠.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 와, 대단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가치를 갖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우리만의 데이터,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뭔가요? 밖에서 사온 번쩍이는 최신 기술인가요? 아니면 수십 년간 여러분의 땀과 역사가 쌓여 만들어진 여러분만의 고유한 데이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